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저희 시작할게요. 상준쌤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 알게 되는 것들. 조 드세나, 데드레이스, 스파르탄 레이스, 등을 만든 세계적인 모험 전문가다. 스파르탄 레이스는 총 6.4km를 걷고 뛰는 복합 장애물 마라톤이다. 1만 볼트가 흐르는 전선 통과하기, 진흙 구덩이 통과하기, 얼음이 가득 담긴 쓰레기통 통과하기, 불타오르는 석탄 점프하여 통과하기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스포츠로 명성이 자자하다. 스파르탄 레이스는 난이도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스파르탄 레이스, 슈퍼 스파르탄, 스파르탄 비스트, 그리고 데스 레이스다.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데스 레이스는 참가자 중 90% 이상이 완주를 포기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레이스를 만든 조 드세나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사람을 녹초로 만들기로 유명한 아이디 타로드 개썰매 경주 코스를 걸어서 완주했다. 1600km? 또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 49도가 넘는 날씨에 217km를 달리는 경기, 버몬트 100, 100마일을 달리는 경기, 레이크 플래시드 아이언맨, 수영 2.4마일, 사이클 112마일, 마라톤 26.2마일을 달리는 철인 경기를 일주일 내에 모두 참가해 완주했다. 이 남자는 미치광이인 동시에 지략이 매우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하다. 나는 서밋 시리즈, 젊은 기업가와 혁신과 아이디어 소유자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잉 행사를 통해 그와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버몬트에 오라고 계속 초대하고 있지만 나는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거절하고 있다. 그가 정신 나간 일에 뛰어들기 시작한 이유.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다. 바꿔 말하면 고객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들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3, 4만 달러를 잃는 일이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일이었다. 조 드세나는 지긋지긋한 월스트리트를 빠져나와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조에게 말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알래스카에 아이디타로드라는 코스가 있어.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 죽을 때까지 걷는 경기야. 어때?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대회인 것 같은데 조는 즉시 등록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삶이었다. 물과 빵, 쉼터, 그리고 완전한 탈진과 완전한 회복이면 충분한 삶. 그의 아이디타로드 썰매 코스를 미친 듯이 걸으며 자기 삶의 모든 미친 짓을 천천히 털어냈다. 데스레이스의 기원. 점점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일에 깊은 흥미를 느낀 조는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었다. 나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레이스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데스레이스라는 경기를 만들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죽음의 레이스? 그렇다. 레이스에 참가할 사람들을 실제로 미치게 만드는 경주 말이다. 경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지 않고 물도 제공하지 않고 경기 도중에 버스를 보내서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냥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세요. 이건 당신에게 어울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약하니까요. 라고 약을 잔뜩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데스레이스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미치지 못해 안달한 선수들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 몰려들었고 또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나가 떨어졌다. 조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선수는 갑자기 철퍼덕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데스레이스에 참가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뛰어난 달리기 선수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신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왜냐하면 도중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는 상황에 처하리라곤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올림픽 대표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스키 선수 더그 루이스도 참가한 적 있다. 그는 15시간, 18시간씩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올림픽에도 참가한 선수다. 평생 훈련에만 매진했다. 다시 말해, 난 정말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레이스를 만든 우리가 승리했음을 알았다. 상황은 언제나 더 나빠질 수 있다. 수백 킬로미터를 초인의 정신과 체력으로 완주해야 하는 데스레이스를 3회 완주한 사람이 있다. 아멜리아 분이다. 그녀는 내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태풍 때문에 조드 세나가 소유한 토지 내에 있던 다리가 강물에 휩쓸려서 무너졌다. 그 바람에 1톤짜리 철제 아이빔이 몇 년 동안 물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주정부에서 그걸 치우지 않으면 그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그 기둥을 치우려면 몇만 달러의 비용이 들 터였다. 그런데 그는 데스레이스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1월의 강추위 속에서 강물에 들어가 자기 대신 기둥을 치우게 했다. 아마 치우는데 8시간쯤 걸렸을 것이다. 덕분에 나도 발가락에 가벼운 동상을 입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웃겼던 건 사람들은 이런 정신 나간 경험을 한 대가로 조에게 돈을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는 벌금도 피하고 기둥 제거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그는 천재였다. 조 드세나는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가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음과 같다. 매일 경찰에게 쫓기는 것처럼 땀을 흘려라. 그것만이 우리 정신 속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유일한 배출구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데는 극도의 경계와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짜 데스레이스를 뛰게 될 것이다. 추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빔 호프는 극한 추위를 잘 견딘다는 뜻의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네덜란드 모험가다. 그는 늘 스포츠 과학자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측정하고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괴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2007년에 그는 반바지와 구두만 착용한 채 에베레스트 산의 죽음의 고도 해발 7,500m를 지나 더 위까지 올라갔다. 2009년에 빔은 핀란드의 북극권 한계선 위쪽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이때도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만 입고 달렸다. 빔은 얼음물 속에서 참고 버티기와 관련해 여러 개의 기록을 세웠는데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은 거의 2시간에 가깝다. 2011년에는 나미비아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또 그는 또 험준한 고지를 달리면서도 고산병을 전혀 앓지 않는다. 찬물 샤워의 힘. 빔 호프를 비롯한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추위를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한다.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개선된다. 지방 손실이 늘어나며 기분이 극적으로 고조된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뒤에 들어간 정신병원에서 하루 2번씩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받기도 했다. 빔 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일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근사한 냉기에 나를 노출시키면 훌륭한 정화 능력이 발휘된다. 빔은 무서울 정도로 극단적인 냉기에 도전하지만 우리는 샤워를 할 때 냉수로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샤워의 마지막 30에서 60초 정도를 완전히 찬물로만 하는 것이다. 나발 나바칸트, 조시 웨이츠킨,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시는 그의 어린 아들 잭에게도 찬물 샤워를 시킨다. 잭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너무 좋아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찬물 샤워는 특히 운동을 한 후에 효과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온열요법과 함께 교대로 반복하면 금상첨화다. 추위에 신체가 노출하는 운동은 우리의 심폐 기능을 활성화한다. 나는 빈과 함께 찬물 샤워부터 시작해 차례차례 단계를 높여 추위에 몸을 노출시키는 훈련을 몇 달간 지속했다. 그러고 나자 40초 밖에 참지 못했던 숨을 최대 4분 45초까지 늘릴 수 있었다. 경이로운 기록이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다면, 히말라야 산맥 트레킹이 오랜 꿈이라면 먼저 찬물 샤워부터 시작하라. 마법의 식이요법. 나는 빔 같은 돌연변이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식이요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평소 저녁으로 뭘 먹느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에 피식 웃고 말았다.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리고 맥주도 2잔 반주로 마시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 뛰어난 유전자 덕분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저녁 6시 이전에는 거의 뭘 먹지 않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그는 수십 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온 것이다. 서로의 심장을 맞대는 포옹. 나는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빔과 처음으로 개별 훈련을 할 때 그가 일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포옹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빔은 자기 왼팔을 상대의 어깨에 걸치고 상대의 머리 오른쪽에 자기 머리를 기댄다. 그래서 그는 그의 팀 동료에게 빔이 왼손잡이인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그냥 모든 사람과 심장을 맞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 나는 이 마법 같은 말에 몹시 끌렸다. 어쩌면 빔의 엄청난 운동력이 이 포옹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적과 마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이스맨의 포옹 방식인 만큼 당신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라. 나도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몇몇 타이탄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소포옹을 한다. 이유는 묻지 마라. 모른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사전에 말을 해둬야 한다.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처럼 상대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설명해 두는 게 좋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서로 가슴을 맞대 봅시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매일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연습. 레어드 해밀턴은 역사상 최고의 빅웨이브 서핑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토우인 서핑, 제트스키를 이용해 서퍼들이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게 이끌어주는 방식, 그의 창시자이자 스탠드업 패들보딩의 부활을 이끈 사람으로도 인정받는다. 그는 여러 편의 서핑 영화에 출연을 했고 빅웨이브 서핑에 관한 다큐멘터리 라이딩 자이언트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다. 가브리엘 리스는 위민스 스포츠 앤드 피트니스가 뽑은 스포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의 여성 중 한 명이고 배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거둔 성공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리스는 여자 비치발리볼 리그에서 4시즌 연속으로 자신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 경력을 활용해 성공적인 모델 활동도 했고 도전, 펫제로의 트레이너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덕에 나이키 신발을 디자인한 최초의 여성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다. 롤링스톤은 그녀를 원더우먼 목록에 올렸다. 브라이언 맥켄지는 크로스핏 인듀어런스의 창시자이자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인 언브레이커블 러너의 저자이기도 하다. 장거리 달리기뿐 아니라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이용한 5km 달리기부터 울트라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정복한 인물이다. 솔선수범의 건강한 습관. 레어드와 가브리엘은 부부이고 브라이언은 이 부부의 친구다. 내가 이 책에서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엄청난 동력 뒤에는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습관이 숨어 있기 때문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이끄는 이들의 남다른 습관이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에게도 귀감과 모험이 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하겠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 상점에서 계산을 할 때도 먼저 돈을 내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낯선 이와 스쳐 지나가면서 시선이 받을 때도 먼저 미소를 보낸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태도는 항상 그렇지 않아도 대개의 경우 나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상대에게서도 더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낸다. 솔선수범은 큰 자신감 쌓는 연습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언제나 나 못해낼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멋진 운동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레어드와 브라이언은 동의한다. 두 사람은 얼마나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도 매우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매사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상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다양한 성취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운동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성취감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배우 레이런 기브슨이 한 말 생각이 난다. 아침에 우연히 기분 나쁜 사람과 마주쳤다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사람들과 마주쳤다면 당신이 나쁜 거다. 세 사람과의 만남이 있은 후 나는 아침에 일기를 쓸 때 스스로 독려하기 위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자주 적어 넣는다.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먼저 할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은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을 즐거움으로 채워넣는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보딩을 즐기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는 프랑스에서 만든 카이트를 처음 손에 넣는 사람들이었다. 일단 바람 타기 시작하면 카이트가 망가질 때 계속 날다가 끝내 아무데고 추락하고는 했다. 한 번은 먼 바다로 3km 넘게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해변까지 헤엄쳐 돌아오려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웃었다. 믿기는가? 우리는 그냥 웃었다. 젠장, 오늘 일진이 정말 사납군. 이라고 투덜대면서도 우리는 웃고 있었다. 솔선수범의 습관은 모든 습관을 즐기게 만든다. 솔선수범의 확장 버전. 브라이언은 82세인 돈 와일드, 멈의 놀라운 육체적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5년 돈은 80일 동안 스노보드를 탔다. 그보다 한두 달 전에는 나와 함께 알래스카로 헬기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기도 했다. 헬기 보딩은 정말 힘든 운동이다. 그런데 돈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16번에서 15번에서 16번씩을 탔다. 젊은 사람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준이다. 그래도 돈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프로 선수가 아니면 사이클 경기에서 접은 적이 없다. 그런데 돈에게는 사이클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돈의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다. 그에 대한 답은 가브리엘이 주었다. 돈은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 함께 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이끄는 것은 솔선수범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은 돈 주변에는 늘 그와 함께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그보다 훨씬 어리다. 돈과 그들은 다들 넘치는 자신감을 발휘하며 마음껏 울려다닌다.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으면 포기하라. 폴 레베스크 트리플 H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전직 프로 레슬러다.
그는 WWE에서 14차례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현재 WWE의 탤런트 라이브 이벤트 크리에이티브 담당 수석 부장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평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그러고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새벽 1시까지 운동을 했음에도 왜 그렇게 빨리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본대로 할 뿐이다. 따라서 어른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을 하는 모습,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 아주 간단한 운동의 힘. 폴은 매일 밤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참가하느라 1년에 260일 이상 집을 떠나 생활한 적도 있다. 장기간 여행과 출장을 하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지기 마련이다. 자기 관리와 통제도 점점 느슨해진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 하나를 만들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비행기가 착륙하면 호텔에 체크인한다. 그리고 체크인 하자마자 헬스장이 열려 있습니까? 거기서 연습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 단순히 실내 자전거를 15분 정도 타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운동을 하면 시차에 따른 후유증을 절대 겪지 않는다. 장기 여행과 출장을 가는 사람의 시작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부터다. 평소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열면 활기에 넘치듯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운동을 하면 좋은 리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꿈보다 목표가 중요하다. 전설의 복서 에반더 홀리필드를 기억하는가? 그를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만든 코치가 처음으로 그를 가르치게 된 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에반더, 너는 제2의 무하마드 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에반더는 고개를 힘껏 끄덕이며 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에반더에게 다시 물었다. 좋아, 그럼 그건 네 꿈이야. 아니면 목표냐? 꿈과 목표는 서로 매우 다르거든. 폴은 에반더의 코치가 던진 질문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 꿈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 마침내 이루는 것이다. 내게 성공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모두 조직적인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탁월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오늘 밤은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다. 폴은 또 세계 챔피언을 지낸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절친한 사이다. 플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곧 시작할 어느 날 저녁, 그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경기장에 좀 일찍 가보았다. 플로이드는 스태프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플로이드가 경기 시작 전에 잠깐 당신과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는 아내와 함께 플로이드의 대기실을 찾아갔다. 플로이드는 소파에 누워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어서와 친구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플로이드가 곧 중요한 시합을 치러 가기 때문에 몇 마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곧장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플로이드가 손을 내저며 아니야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앉아 있게나. 한창 얘기가 재밌어지려는데 왜 그래? 하는 것이었다. 플로이드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긴장은커녕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듯 보였다. 폴이 물었다. 이봐 친구, 좀 있으면 중요한 결전이 펼쳐질 텐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거야? 플로이드가 웃으며 답했다. 아니 왜 긴장을 해야 해? 내가 이기면 준비를 잘한 결과일 거고 내가 지면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겠지. 뭐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일어나게 돼 있는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야. 폴은 플로이드가 왜 그렇게 여유에 넘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준비 속에 경기 당일날의 긴장과 초조함을 해소하는 방법도 물론 들어 있었으리라. 배우이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도 아주 중요한 무대를 앞에 두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 일은 오늘 밤에 끝나는 게 아니다. 벌써 3개월 전에 끝났다. 오늘 밤은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다. 폴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최악의 인생은 나는 늘 못하는 사람으로 상대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링 위에선 경기를 하다 보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선수를 만날 때가 있다.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각이 없어서였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재능이 없는 경우라면 링 위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인생엔 세 가지 길이 있다. 실력을 키우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새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내가 잘하지도 못함에도 계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당신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쉬게 하라. 세계적인 게임 프로듀서이자 디자이너인 제인 맥고니걸 박사는 미래연구소의 연구회원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누구나 게임을 한다의 저자이며 이코노미스트, 와이어드, 뉴욕타임스 등의 글을 싣는다. 그녀는 비즈니스워크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대 혁신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비즈니스 분야 가장 창조적인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녀의 게임에 관한 테드 강연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게임이 상처를 치유한다. 내가 제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다. 그녀의 테트리스 예찬론 때문이다.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는가? 그렇다면 테트리스 게임을 10분만 해보아라.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테트리스를 비롯한 캔디 크러쉬사가 나 비주얼드 등의 게임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테트리스를 하면 과식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을 멀리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예방할 수 있고 나와 같은 불면증 환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게임의 특성 때문이다. 제이는 이렇게 말했다. 게임을 하면 시각적인 플래시백, 벽돌이 떨어지거나 조각들의 위치가 바뀌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뇌의 시각 처리 중추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 혹은 집착하는 것, 매우 시각적인 대상을 떠올릴 수 없게 된다. 이 효과는 3, 4시간 정도 지속된다. 나아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뒤에 테트리스를 하면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걸 막아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능하면 사건 목격 후 6시간 이내에 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와우, 놀랍다. 흔히 게임하면 집중력을 흐트리고 숙면을 방해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만든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게임 또한 얼마든지 자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힐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음을 제이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상상력을 펼쳐라. 제이는 정신 건강을 위해 상상력을 펼치는 시간을 갖는 습관들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매일 정신적으로 지치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는 옳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찾는데 익숙하게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정신은 딴짓을 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다. 지치는 건 당연하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테트리스를 하라. 그리고 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떠올리며 웃어라. 그러면 정신의 주름살이 빠르게 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다. 지금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라.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계속 합리적으로 들린다면 당신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 빠져나와라. 타인을 비난하지 마라. 제이는 정신건강을 위한 또 다른 습관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갈 것을 주문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독되기 쉬운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거나 그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과 시간에도 상처가 생겨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잃는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패는 없다.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그는 변장을 한 채 당신을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팀 크라이더는 에세이 작가이자 만화가다. 그의 최신 저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를 읽은 후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함께 오디오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뉴요커, 맨스 저널 등에 실리는 그의 글은 바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통찰로 가득하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삶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팀은 조용히 일깨운다. 호흡을 편안히 고르며 천천히 감상해보자.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있다면 아마도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바쁘다는 말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흔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바빠, 엄청 바빠, 정신없어. 바쁜 사람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역시 축하의미다.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한가한 것보다 100배 낫지. 바쁘다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적으로 일과 의무를 맡거나 아이들에게 온갖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라고 격려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바쁜 이유는 스스로의 야망이나 추진력, 불안 때문이다. 그들은 바쁨에 중독되어 있으며 바쁘지 않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한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쁘다. 그들은 일하지 않을 때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마치 대학 입학 때 유리하게 작용할 각종 과외 활동을 챙기는 학생처럼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스케줄을 세운다. 최근에 나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바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5시간 후의 상황도 예측 불가능했다. 정말 우리는 몇 시간 후의 상황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에 치여 사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다는 생각에 쫓겨 사는가? 바쁨은 인생의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며 묵묵히 따라야만 가능하다. 얼마 전 비싼 월세 때문에 뉴욕을 떠나 남프랑스 소도시에 있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터전을 옮긴 친구와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과 여유를 느낀다고 했다.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이지만 과거처럼 24시간 일을 한다거나 뇌 용량을 하루에 모두 다 쏟아붓지는 않는다. 대신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매일 밤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했다. 월세를 내는데 급급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용기가 준 여유였다. 그녀는 다시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다. 뉴욕에 살 때는 다들 너무 바쁘고 자기 한 몸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터라 로맨틱한 연애는 먼 나라 사람들 얘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신경질적이고 초조해하며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프랑스에 오고 나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았다. 자신을 히스테릭한 사람으로 만든 건 성격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었다. 동물학자 콜라트 로렌츠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와 상업화는 인간이 직접 바쁜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경쟁이 궤양, 고혈압, 신경쇠약 같은 질병과 불균형한 삶, 진화 부정을 불러왔다. 인간은 매혹적인 긴 깃털 때문에 날지 못해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 새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과장된 피로는 아닐까? 주로 맛집을 소개하는 잡지사에서 일했던 내 친구는 모니터 앞에서 빵으로 점심을 때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잡지사는
각 가정 TV 리모컨에 음식 배달 버튼이 생기자마자 사라졌다. 허허.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 콘텐츠, 기사를 비롯해 잡다한 것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건 아닌가? 물론 모두가 바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정신없이 바빠 회의에 늦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만 정녕 말라리아를 없애거나 화석연료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느라고 바쁜 것인가? 바쁨은 존재의 확인이자 공허함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노트에 일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의 삶은 어리석거나 하찮거나 무의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넘치는 생활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위치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함인 듯하다. 하루 종일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영화도 보면서 도저히 한눈팔 틈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자리에 들면 낮에는 성공적으로 막아두었던 평소의 걱정거리와 질문이 밤에 불을 끄는 순간 옷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처럼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도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일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단언컨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목표가 있지만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작가처럼 글을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루 4~5시간 작업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게 가장 이상적인 하루는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거나 볼일을 보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쾌적한 속도의 하루다. 누군가 연락을 해와 잠시 일은 밀쳐두고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칵테일을 마시자고 하면 바빠,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말하는 대신 기꺼이 몇 시에 라고 해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나도 일 때문에 바빠졌다.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바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불평을 왜 즐기는지 알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찾는 바람에 혹사당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바쁘다는 것은 따분한 초대를 거절하고 달갑지 않은 프로젝트를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바쁜 것이 싫었다. 매일 아침 메일함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해달라는 것과 해결하기 싫은 문제의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로 넘쳐났다. 결국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도망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의무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TV도 없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나리아 제비, 노린재, 별을 바라본다. 책 읽을 시간도 많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을 썼다. 세상에 몰입하지 않은 채로 글의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도피할 한적한 별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잠시 꺼두는 훨씬 저렴한 방법도 있다. 비록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을 비싸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공짜다. 시간과 고요함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길어? 이게 계속 해야 된다. 무의는 단순히 휴가나 아니, 다음 분 읽어줘요. 그죠? 뒤에. 예. 그래도 한 2장 정도 돼요. 네.
영진님. 무의는 단순히 휴가나 탐닉 나쁜 것이 아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그런 것처럼 무의는 우리의 뇌에 꼭 필요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우병에 걸려 신체가 변형되는 것처럼 무의가 부족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초래된다. 무의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우연히 찾아 여름날의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무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작가 토마스 핀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꿈꾸는 것일 때가 많다. 아르키메데스가 모욕 중에 외친 유레카나 뉴턴의 사가, 지필 박사와 하이드, 케쿨러의 벤젠고리 등등 역사는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영감을 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한가하고 느린,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아이디어와 명작을 더 많이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목표는 완전한 실업으로 다들 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한다. 정신 나간 무정부주의자의 선언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 스쿠버 다이빙과 당구를 즐기면서 소설 유년기의 끝을 쓰고 통신위성을 생각해낸 아서 C 클라크가 한 말이다. 다른 사람 읽으세요. 시사 만화가이자 작가인 테드 롤은 최근의 칼럼에서 일과 수입을 분리시켜 모든 시민에게 기본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또한 정신 나간 말 같지만 약 100년 후에는 노예제도 폐지와 보통선거권, 8시간 근무제처럼 기본 월급 보장은 인권의 기초 개념이 될 것이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바쁜 일을 소아마비처럼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이 인간에 대한 벌로 노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노동을 미덕으로 왜곡한 것은 청교도들이었다. 이제 그들도 없으니 담배를 피우며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곧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이 반항적인 게으름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없는 바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내 삶은 그동안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했다. 그런 특권을 누렸기에 독특한 관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마치 대리운전 기사 같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만취에 대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내가 바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사람들이 술 취한 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처럼 달갑지 않은 종류일 것이다. 하지만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라. 마치 교실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책상을 박차고 나가 놀자고 떼쓰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라. 내 자신의 단호한 나태함은 대부분 미덕보다는 사치에 가까웠지만 오래전 의도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기로.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글을 더 많이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닉과 게임을 하고 로렌과 늦은 밤에 긴 대화를 나누고 헤럴드와 배꼽 빠지게 웃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싶을 것이다.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아, 이것도 갑자기 또 뭔가요,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잘. 네. 오늘의 영어는 이건데. 아, Don't be ridiculous. You've got to go. Don't be ridiculous. 아이고.
ridiculous란 말 들어보셨죠? You've got to go. 네. Don't be ridiculous. You've got to go.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좀. 너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겠죠. 나 뭐 예를 들어서 백수로 있는 애가 무슨 취업 자리가 들어왔어. 근데 요즘 밤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월급도 작고 면접 보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Don't be ridiculous. You've got to go. 이렇게. You've got to go. You need some money. I'm sick of paying for you. 너는 돈 필요하고 나 너 뒷바라지 하는데 좀 지쳤거든. I'm sick of paying for you. Don't be ridiculous. You got to go. You've got to go. 뭐뭐 you have got to go 이런 식으로 got to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넌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이거든요. Don't be ridiculous. ridiculous. 뒤에 그게 있고요. Don't be ridiculous. You've got to go. go. go는 go라고 하지 않는데요. 영어로 go. go. You've got to g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편한 쉬운 말이긴 하죠. You've got to go. Don't be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좀. 이런 말입니다. 네. 이거 오늘은 좀 생각할 일이 많네요.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라고. 맞는 말이죠.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라.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3세판 가나요? 수정님 눈 감았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눈이 아주 커졌어요. 오늘은 2번 만에 성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n't be ridiculous. You go. 다시 해봐봐 발음. Don't be ridiculous. You've got to go. ridic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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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idiculous. 예. ridiculous. You've got to go. You've got to go. You got to go. 네. 수고하세요. 좋은 날 되시고요. 잉.